네, 안녕하세요. 새순병원 진료원장 김사랑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암 환자의 혈당, 당뇨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이요, 기존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전에는 비록 당뇨를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혈당이 잘 조절됐다라고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치료를 하시면서 갑자기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그 전에는 전혀 혈당 문제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암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셔서 당뇨병이라든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문제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원인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특히 항암을 받으시는 경우에는요, 항암 전후에 알러지 반응을 막기 위해 혹은 구역감을 막기 위해서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가 아무래도 혈당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 혈당이 잘 조절되셨던 분들도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높아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자체가 조금 혈당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진 항암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췌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소화효소와 함께 분비되는데요. 췌장암 환자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암으로 인해서 췌장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요, 정신적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요,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것이 분비가 돼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코티졸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혈당이 같이 상승하고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 환자분들에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직까지는 그래도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치료할 정도의 당뇨병으로 진단되지 않으신 경우에는요,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즉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밥빵, 국수 이런 탄수화물 좀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이 항암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본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혈당이나 이런 것들은 잘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혈액 검사 항목에 당화혈색소라든지 이런 혈당을 볼 수 있는 검사들은 같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한번 살펴보시고 혈당 검사나 이런 것들이 함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메폴민이라는 약이 경구 혈당 강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메폴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CT 같은 걸 촬영할 때 조형 증강 CT를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조형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한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는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메폴민을 드신다고 해서 조형 증강 CT 같은 게 조형자의 사용이 아예 완전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장 손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이제 CT 찍을 때 요즘에는 조형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공복은 몇 시간 유지하세요 하면서 메폴민이라는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면 이틀 이상, 48시간 이상 중단해 달라고 안내가 보통 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잊지 않고 조금 챙겨서 고려해 주셔야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인슐린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경구 혈당 강화제 먹는 그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요, 인슐린 감수성,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인슐린이 잘 작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혈당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당뇨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경구 혈당 강화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췌장 기능이 아예 이제 더 이상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경구 혈당 강화제를 먹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아예 주입을 해주는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주사 치료를 아예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 내분비 내과 진료를 보시고서는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그 환자분들께서 그 당을 낮출 생각은 하시지만 저혈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간과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저혈당 문제에 예민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뭐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거를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체중이 많이 감소하고 식사량이 또 감소하고 하면서 그 기존에 드시던 뭐 혈압약, 당뇨약을 감량을 한다든지 중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드시게 되면 뭐 저혈압이라든지 저혈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인슐린 주사라던가 경구혈당 강화제 중에서 그 설포닌 유레아, 그 눈사람 모양의 그런 경구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는요,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당뇨약 드시면서 그래도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저혈당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항암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공복 검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시간 공복 먹는 것을 끊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저혈당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뇨약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아침 공복 혈당을 재면 그렇게 높아요 이러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 이러시면서 그 당뇨약을 오히려 더 증량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더 당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침 공복 혈당만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밤 사이에 저혈당이 있어서 그 카운터 레귤레토리 호르몬이라고 해서 인슐린과 반대되는 오히려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들이 밤 사이에 분비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을 더 세게 쓰는 것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뭐 밤에 쓰는 저녁에 쓰는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을 감량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전에 약간의 그 간식을 살짝 드시고 주무셔야지 밤 사이에 저혈당이 생겨서 그 인슐린과 반대되는 호르몬들이 혈당을 더 높이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아침에 그 공복 혈당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암 환자의 혈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그 검사를 받으시면서 당뇨 그 치료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